미아리에서 살며 타로카드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도 모르게 번쩍 눈이 떠졌다. 몇 번 뒤척이다 상체를 벌떡 일으켜 한숨 몰아쉬고 냉장고에서 생수를 한번 들이켰다. 요즘 들어 부드럽게 푹 자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자꾸 까닭없이 벌떡벌떡 깬다. 휴대폰을 여러 시간을 확인해 보니 3시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몸이 찝찝해서 살펴보니 등 뒤쪽으로 심이 많이 젖어 있었다. 이 근처 모텔은 시설도 좋고 매우 깨끗한지라 온 김에 본전은 뽑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대충 옷 벗고 샤워하러 들어갔다. 아무래도 모텔이다 보니 샤워실이 투명해서 밖에서 보면 샤워하는 사람의 실루엣이 싹 보이는 좀 부끄러운 인테리어였다. 그리고 방 안에도 전신 거울이 쪽이 있었다. 나야 몸매가 좀 그래서 거울에 비쳐 보이는 게 싫었고 전 거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사진 찍는 것은 좋아하는데 찍히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여하튼 따끈한 물로 샤워하니 한결 개운했다. 막 씻고 타월로 중요한 부위 가리고 나왔다. 방 안에 그 전신 거울이 있는데 그러니까 침대 왼편 벽 쪽이다. 내가 몸에 물을 훔쳐서 막 닦고 있었다. 그때 조명은 은은한 붉은 조명등 하나만 켜놓은 상태였다. 물론 침대 오른쪽에 서서 거울을 보면서 말이다. 막 머리를 털고 고개를 들었는데 내 뒤쪽,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바로 뒤편이 조금 시커멓게 보였다. 물론 거울을 통해서 보고 있는 중이었다. 다른 곳은 조명에 의해 반대편 벽지가 보였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 바로 뒷면만 눈에 띄게 시커멓게 보였다. 그러니까 내 모습과 겹치는 부분의 벽 쪽이 말이다. 어라? 뭐야 하면서 후딱 뒤를 돌아보았다. 다시 딱 돌아섰는데 아까 분명 내 뒤쪽이 시커멓게 보였는데 지금은 말짱하게 또렷이 벽지가 보였다. 수건을 잡아든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때 나는 홀딱 벗고 있었고 조명 때문인지 한동안 몸이 경직되고 오싹한 기분이 싹 드는 게 심히 느낌이 좋지 않았다. 늘 손에 끼고 있던 염주까지 자취방에 벗어두고 와서 너무 불안했다. 대충 속옷 입고 물론 그 전에 TV부터 켰다. 조명 있는 대로 풀로다 켰다. 근데도 이상하게 거울을 쳐다보기 싫은 거다. 그래서 여분 이불이랑 베개, 수건을 동원해서 거울을 가렸다. 물론 기분상 좀 그래서 말이다. 설마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이곳까지 따라왔을라고. 이짜 하고 TV를 보는데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더라. 새벽 3시라 요상하게 남녀끼리 끌어안고 요가 동작하는 거 몇 편이 나오더라. 케이블 방송인데 시간대가 그래서 재미있는 거 하면 집중이라도 할 텐데라고 생각하며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자꾸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다. 뭐지? 또 순간 소름이 제대로 올라오더라. 분명 TV 소리에 묻혀서 아니 TV 소리보다 더 생생하고 날카롭게 들린다. 오들오들 떨면서 소리의 향방을 찾으니 샤워실에서 나는 소리다. 아까 샤워하고 물을 꼭 안 잠가서 그러나? 근데 덜 잠겼으면 샤워 마치고 나올 때 바로 소리 듣고 알아챘을 텐데 말이다. 아까까지는 분명 아무 소리 없었지 말이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게 여간 신경 쓰이는 소리다 보니 할 수 없이 담배 불 붙이고 일어섰다. 샤워실은 방 입구 왼편이라서 침대에서는 안 보인다만 걸어가는데 솔직히 좀 쫄았다. 뿌옇게 성에가 껴있더만. 그래서 화장실 안쪽은 잘 안 보인다. 담배 연기 팍 뿜어대면서 문 열고 들어갔다. 변기가 보이고 바닥엔 물기가 흥건하고 샤워 부스실 보니까 그 안에서 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이리 살이 떨리는지 모르겠다. 싹 하고 고개를 집어넣으니 샤워헤드에서 제법 물이 졸졸 흐르고 있더라. 그게 샤워헤드 위에서 뭉쳐서 바로 밑에 알루미늄 비누 선반 위에 떨어지면서 뚝뚝 소리를 낸 거였다. 별거 아니잖아 하면서 샤워 꼭지를 돌려서 꽉 잠갔다. 다 피워가는 담배를 한 번 더 땡기고 변기통 속에 던져 넣었는데 방 안에서 웬 집기가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 거다. 머리칼이 쭈빗쭈빗 서더라. 또 뭐야? 하고 씩씩거리며 나가서 소리의 근원지가 어디지 하고 찾는데 그때 또 덜커덩. 서양식 나무 창문막이라고 해야 하나. 일종의 인테리어인데 원래 창문이 있고 커튼 대신 나무 창문을 하나 더 달아져 있는 거다. 그 나무 창문이 덜커덩 거리면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다가가서 보니까 역시 밖에 유리창문이 열려 있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그놈이 덜커덩거린 거였다. 하지만 어째 지금까지 조용하다가 딱 때 맞춰 소리를 내는지. 창문 잠그고 자물쇠까지 채우고 나무 창문도 단단히 닫았다. 나는 별일 없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걱정 없어라고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TV를 보면서 제발 잠이 다시 오기를 바랬지만 몸이 긴장한 탓인지 잠이 올 생각이 안 드는 거다. TV도 재미없고 베개 밑에 타로나 가지고 놀아야겠다고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 사실 고딕 타로가 일반 타로보다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아직 손에 잘 익지 않아서 거의 매일 조물딱조물딱 거리고 있었다. 요게 크기가 크다 보니 셔플할 때 자꾸 미스가 나더라. 그래서 완전히 손에 익을 수 있게 틈만 나면 만지작거렸다. 심심한데 오늘 점이나 한번 쳐보자 했다. 뭐 거의 안 맞지만 재미로 하루뛰기 운세점이나 뽑아보려고 셔플하고 커팅해서 맘에 드는 거 3장 뽑았다. 하나씩 펼쳐놓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느낌이 좀 이상하게 든다든가 아니면 자꾸 찝찝한 느낌이 든다든가 여하튼 좀 이상하듯한 느낌이다. 은둔자, 거꾸로 매달린 광대, 그리고 탑이 나왔다. 딱 보니 오늘은 좀 고생하겠구나 싶었다. 특히 오후에는 좀 몸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루 뛰기 운세 보고 다시 운세 뛰기 셔플놀이. 원래 점은 딱 한 번만 보는 거지 두세 번 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연습이니까 생각하며 또 셔플한 다음 커팅해서 3장 뽑았는데 은둔자, 매달린 광대, 탑. 이렇게 나오더라. 신기하네 했다. 셔플은 카드를 섞는 것을 말하고 커팅은 카드를 등분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커팅은 3등분한다. 어떻게 아까하고 똑같은 카드가 나오는지 이상했지만 전 별반 생각 없이 또 한 번 셔플하고 또 뽑았다. 헉 이번에도 똑같은 카드가 뽑혀 나오는 거다. 78장에서 3장이 연속 3번 뽑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 로또보다 힘든 거다. 네 번째 시도해보니 다른 카드가 3장 뽑히더라. 그럼 그렇지 하지만 조금씩 뭔가 깨름칙한 기분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 괜히 지겹기도 해서 카드 다시 넣어두고 시간 확인해보니 새벽 4시 정도다. 잠은 더 이상 오지도 않을 분위기고 멍하니 침대 위에 기대어 TV 보는데 얼마 지났을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복도 쪽에서 들려온다. 이 모텔 바닥은 대리석 바닥인데 무거운 물체가 끌려가는 소리인 것처럼 들린다. 그게 내 방문 쪽에서 저쪽으로 멀어지는가 싶더니 또 방문 쪽으로 가까워져 오고 요상한 기계음 같기도 하고. 뭐야? 새벽 4시에 누가 청소하나 싶었다. 왜 청소할 때 쓰는 카트 있죠? 내 생각엔 꼭 그거 끄는 소리같이 들렸다. 헌데 그게 내 방 쪽으로 가까워져 왔다가 또 멀어졌다가 거의 한 10여 분을 그 지랄 하더라. 물론 신경 끄면 안 들릴 수도 있는 소리인데 한번 그 소리에 집중해 버리니까 짜증 날 듯이 계속 귓속을 후벼 파더라. 참다 안 돼서 그 소리가 막 내 방을 지나가는 찰나 문을 확 열었다. 복도에는 시커먼 어두운 분이라면 믿겠는가? 좌우로 고개를 돌리며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다. 그리고 너무 조용하다. 문을 닫고 문고리 단단히 걸어 잠그고 카운터로 전화했다. 여기 3층인데 혹 청소하거나 물건 치운 거 있냐고. 카운터에서는 황당하다는 듯이 새벽 3시에 무슨 청소냐고. 그리고 3층에는 지금 손님 방만 사람 있고 다 빈객실이라고 하더라. 그럼 그 소리는 무슨 소리야? 완전 죽겠다. 3층에 나밖에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 한층 더 오싹한 기분이 드는 거다. 어찌대충 휴대폰만 쳐다보면서 시간이 가기를 빌고 빌었다. 새벽 6시 넘어가자 아예 보따리 챙겨서 모텔 나왔다. 회사 문 열려면 아직 몇 시간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발품 팔다가 곰탕 한 그릇 먹고 회사 출근했다. 월요일부터 그 전에 했던 일이 잘 안 돼서 나랑 부장이랑 회의 때 심하게 욕 걷어먹었다. 사실 부장님이야 욕먹을 일 없었는데 내가 잘못해서 부장님까지 욕먹은 상태였다. 점심때는 회사 눈치 보여서 쫄다고 한 명이랑 거래처 간다고 빠져나왔다가 부장한테 욕 실컷 얻어먹고 복귀해서 오후에 잔업까지 떠맡아 버렸다. 잔업 끝내고 나니 8시 30분 정도 됐었다. 아까 저녁은 간단히 때웠기에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서 심신이 피곤했다. 이제 일도 끝냈고 일어서면 그만이지 말이다. 혼자 사무실 문 걸어 잠그고 나오는데 수희 아저씨가 불러 세운다. 퇴근하냐고 묻는데 사무실에 사람 남아있냐고 그럽다. 아니라고 내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불빛 새어 나온다고 한다. 에이 그럴 리 없다고 내가 다 소등하고 나오는 길이라고 우긴다. 아저씨랑 건물 밖으로 나와서 쳐다보니 8층에 즉 우리 사무실에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내가 분명히 껐는데 말이다.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보니 불이 켜져 있지 말이다. 분명히 끄고 나왔는데 깜빡했나 하면서 소등하려고 막 스위치에 손을 올리는데 내 자리에 손가방이 보이는 거다.
깜빡하면 손가방 놓고 갈 뻔했네 싶었다. 나는 반지갑 하나, 손가방 하나, 서류 가방 하나 이렇게 3개의 수납용 들 것이 있다. 반지갑에는 주사용 카드 2장과 주민등록증, 돈을 넣어두고 손지갑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카드와 비상금 10만원, 그리고 타로카드를 넣어둔다. 서류 가방은 말 그대로 서류 가방이고 그 손가방을 책상 위에 두고 나왔던 거다. 다행이다 싶어서 손가방을 서류 가방 안에 넣고 다시 나왔다. 또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리고 결론을 빨리 내렸다. 택시 타고 미아리로 돌아왔다. 자취방에 들어가자마자 불부터 켰다. 환하게 밝아오더라. 그리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옷가지들 하며 어제 저녁에 도망 나온 흔적이 여기저기 보인다. 전 대충 빨래 모아서 세탁기 돌리고 다시 천수경 틀고 TV 틀고 웹서핑 좀 하다 보니 12시가 다 되어 가더라. 오늘또라는 생각에 가슴 졸이며 눈에 안대 차고 가슴 위에 십자가 목걸이 걸어두고 베개 밑에 반야심경 책 깔아두고 물론 타로카드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해두고 잠을 청하는데 조그만 소리에도 발딱발딱 심장이 뛴다. 찌르릉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댄다. 자명종 소리였다. 한결 개운하다. 어제는 아무 일 없이 잠도 푹 잔 것 같았다. 화요일 출근해서 눈치 보니 아니나 다를까 부장님 얼굴이 영 안 좋았다.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데 절 부른다. 그리고 내가 갈 일도 아닌데 2박 3일짜리 출장 보내시더라. 수요일 아침에 출발하는 거니 그날 대충 짐 싸놓고 좀 놀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무 일 없이 잘 잤다. 무슨 잠 하나 자는 것 때문에 매일 이렇게 쫄라야 하는지. 참절한 사람도 엔간한 인간이다 하실 거다. 내가 좀 무딘다. 그리고 좀 게으른 병도 있고 아무리 무서운 귀신이 나와도 귀찮으면 그냥 무시하는 성격이다. 밖에 나가 자기도 귀찮고 그냥 집가 지쳐서 알아서 가주기를 바라는 거다. 아침에 짐 챙기고 회사 동료 한 명과 같이 출발했다. 차를 한 대 내주어서 동료가 운전하고 전잠만 잤다. 3군데 지방을 돌아다녀야 했기에 교대로 운전할까 했는데 녀석이 워낙 운전을 잘하고 그리고 운전하는 거 즐겨 하는 것 같아 아예 맡겨버렸다. 물론 장기간 하면 힘드니까 중간중간 교대하고 말이다. 조수석에서 심심하니 타로나 가지고 놀려고 손지갑을 열었는데 아침에 비상금 헤아려 본다고 돈 넣고 타로를 그냥 책상 위에 두고 나왔다. 어떻게 내 애인인 타로를 놔두고 오다니 아차했지만 이미 이번 출장은 심히 면책성 출장이지만 오히려 재미있었다. 밤늦게까지 소주에 취해보고 노래방 가서 아가씨들이랑 뒤에 또 땡겨보고 얼추 3일이 금방 가더라. 물론 저녁에 잘 때 좀 쫄았지만 옆에 동료도 있고 하니 편안하게 잤다. 간만에 이틀 밤을 푹 잘 자고 올라왔다. 금요일 저녁 회사에 들러서 보고하고 얼추 퇴근했다. 아직 뱃속에 소주들이 출렁거리는 탓으로 오랜만에 부대찌개나 한번 끓여보려고 재료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가 저녁 8시 정도였다. 문 따고 들어서는데 목탁 소리가 톡톡톡 나는 거다. 내가 오디오 천수경 틀어놓고 나갔나?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3일 동안 지 혼자 울렸단 말인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디오를 만져보니 뜨끈뜨끈하게 심이 달아올라 있더라. 재빨리 오디오를 끄고 코드까지 뽑았다. 대충 정리하고 씻고 부대찌개 끓여서 한 숟갈 뜨고 나니 10시가 가까이 되어간다. 문득 오늘은 괜찮겠지 며칠 동안 조용한 것을 보니 인연이 완전히 가버렸나 싶었다. 며칠 술독에 빠져 있다 보니 피곤이 밀려왔다. 내일은 또 즐거운 토요일, 그리고 내일은 타로카드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대충 정리하고 다시 오디오 전원 코드 연결하고 천수경 스타트 시켜놓고 누웠다. 천수경 연부라는데 중간중간에 치지직거리면서 소음이 막 튀어나오더라. CD에 스크래치가 나서 완전 못 들을 정도로 심하게 소음이 막 나오는 거다. CD 하나 버렸네 하고 주기도문 CD로 바꿨다. 그래도 배경음악이 잔잔히 깔리는 것이 그동안 목탁 소리만 계속 들었던 탓인지 주기도문 CD는 클래식처럼 들리더라. 천수경보다 좀 부드러워서 잠잘 오겠다 싶어서 다시 누웠다. 물론 애인은 베개 밑에 두고 말이다. 눈에 안대 찼다. 혹 모를 그년의 빨간 토끼 눈알 공격에 대비 말이다. 저번에 정말 저 눈알 뽑히는 줄 알았다. 속으로 며칠 동안 조용했으니 지풀에 지쳐서 갔을 거다라고 강한 신념으로 무장하고 잠을 청했다. 주기도문의 조용한 냇가림을 들으면서 말이다. 막 잠이 들었을까? 어렴풋이 들려오는 미사 소리에 차츰차츰 신경이 가기 시작하는데 느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뜨거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뜨거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뜨거워. 이게 주기도문 소리는 책상 위에서 멀리 들려오는데 그 소리 끝에 뜨거워하는 소리는 귓가에서 속삭이듯 들려오는 거다. 내가 솔직히 이런 말 쓰는 게 기도 안 차지만 정말 그때는 그랬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면서 저쪽 멀리서 들리는데 그때 또 누가 귀에다 속삭이는 듯 뜨거워하는 소리를 분명 들었다. 저 눈에 안 대했지 말이다. 몸은 또 안 움직이지 말이다. 미치지 말이다. 완전 개 또라이 같은 년 안 대하고 자니까 이번에 귓가에다 소리로 지랄을 하고 있지 말이다. 진짜 이번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 버둥거렸다. 팔, 다리, 어깨, 무릎 다 동원해서 마구 비틀었다.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뭔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났고 그 냄새가 코에 딱 스며 들어오자 몸이 탁 풀렸다. 더듬더듬해서 불 켰다. 그리고 안대를 살짝살짝 내리니 눈이 부셔온다. 책상 위 오디오에서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더라. 잽싸리 전원 코드 뽑았다. 안에 회로 기판이 탔는지 냄새가 고약하다. 창문 열고 환기시켰다. 대충 시간 보니 곧 동토 올 때 다 됐다. 잠든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더니 거의 새벽녘이다.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 이러다 저 정말 피 말라 죽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었다. 정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아니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 사건 이후로 몇 주 동안 계속됐다. 물론 매일 밤마다 가위에 눌리지는 않았지만 꼭 새벽 근처나 심한 날은 3, 4시경에 잠을 깨게 만드는 거다. 온통 땀을 흠뻑 흘린 채 말이다. 진짜 한 달 사이에 안 그래도 비쩍 마른 몸인데 5kg 이상 빠진 듯했고 눈도횡해서 거의 좀비화 되어갔다. 시간 흘려보내다가 담배만 죽어들아 폈다. 내가 담배 느는 이유가 이런 시발 새끼들 때문이다. 멍한 상태에서 옷 챙겨 입고 회사 출근했다. 이상하게 실이 언제부턴가 부장새끼가 나를 갈구기 시작하는 거다. 하나하나 트집 잡고 별거 아닌 일로 화내고 완전 집 안팎으로 사람을 괴롭히지 말이다. 여차저차 내 인생이 꼬여가기 시작할 때가 이때쯤이었다. 토요일 하루 종일 멍하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잃어버릴 정도로 멍했다. 오후쯤인가 전화가 삐리리 오더만 받아보니 회장 녀석이다. 언제 끝나냐고 묻는다. 녀석이 내 회사를 알고 있기에 시간 맞춰서 차 가지고 온단다. 순간 화색이 돈다. 요즘 들어 내 생활이 좀 힘들다. 그 미친년이 나타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년이 나타나고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다. 일단 회사 얼렁뚱땅 마치고 담배 한 대 물고 있으니 녀석이 온다. 약속 장소 가보니 김군도 있고 최양도 있고 다들 반가운 얼굴들이었다. 그날은 타로 안 보기로 했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만 나눴다. 최양이 그러더라. 남친하고 헤어졌다고 내가 일전에 타로점 봐줄 때 나왔던 친구랑도 인연 끊었다고 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단짝이라던데 여심 무섭다. 대충 얘기 들어보니 최양의 잘못도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이래서 여자 앞에서는 약간의 빈틈도 줘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좋은 교훈을 얻었다. 김군은 대학 3학년 군필자이고 최양은 2학년이었다. 김군은 타로를 좀 다룰 줄 아는데 최양은 그저 호기심에 타로 만지는 수준이고 나머지 분들도 김군 정도 되는 실력이었다. 솔직히 회장하고 나 빼고는 정석대로 타로 해석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때 회장이 나보고 그때 받았던 고딕 타로 구경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 사실 그때만 해도 타로는 내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솔직히 모르는 남정네에 손길을 주기 싫었지만 꼭 속마음을 내비추었다가는 미친놈 취급받을까봐 살짝 한 번 싫은 표정 짓다가 타로카드 꺼내줬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며 다들 구경 삼매경이었다. 고딕이 보통 덱보다 조금 큰 녀석이기에 그만큼 매력적이기도 했다. 지금이야 3만원 정도만 있으면 쉽게 구하지만 그때는 정말 구하기 힘든 카드였다. 형님 근데 이거 타로 한 장 비는 것 같은데요. 뭐가 비어 그럴 리 없지.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세는데. 회장 녀석이 다시 막 세어보더니 형님 이 카드는 아니죠. 이건 빼고 뭐가 없지. 녀석이 들어보인 것은 타로카드 매일 뒷장 그러니까 본 타로가 아니고 타로카드 앞뒤로 한 장씩 들어있는 거 왜 트럼프 카드 사면 앞뒤로 보호카드 같은 거였다. 그냥 여자 그림의 밑에 영어 막 쓰여있는 표지카드 같은 거였다. 어라? 78장 아니니? 78장인데요. 표지카드 1장 빼면 77장인데. 순간 내 얼굴이 완전 흑색으로 변했다. 후다닥 녀석에게 카드를 빼서 들고 확인해 보니 정말 한 장이 비는 거다. 완전 미쳐버리겠더라.
덱 구성은 이렇다. 메이저 22장, 나머지 56장. 전부 모여서 다른 카드랑 비교해가면서 없어진 카드 찾기 시작한다. 이건 꿈일 거야라고 생각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이제까지 카드도 모자란 걸 들고 점을 봤다니 밑을 노릇이다. 다들 카드 비교해가면서 찾는데 발견했다. 카드 중 하나가 비더라. 6번 카드가 없는 거였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나는 표현은 못하겠고 완전 기절 일보 직전까지 간 거다. 홍님 그 전에 받으실 때 아마 부족한 녀석으로 받으셨을지도 모르죠. 회장 녀석이 위로하지만 내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롯데월드 갔다가 애인 잃어버리셨다고 생각해보라. 환장하지, 미치지, 돌아버리지. 분위기 깨질까봐 그냥 조용히 있었다. 그날따라 삼겹살이 아니라 돌겹살이었다. 무슨 돌 씹는 기분이었다. 소주도 소주가 아니고 오줌 마시는 기분이었다. 대충 파장돼서 택시 타고 오는데 완전 돌아버리겠더라. 이제까지 부족한 타로로 점을 보고 다녔다고 생각하면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다. 헌데 왜 지금껏 카드 한 장 빠진 것을 못 봤는지. 머릿속에선 카드 처음 받았을 때부터 추적을 시작했다. 그동안 도저히 어디서 빠져버렸는지 혹 내 방에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 내 방에 뛰어들자마자 침대는 물론 세탁기, 책상, 각종 책들 사이, 침대 밑, 심지어 전기밥솥까지 열어봤는데 없다. 허탈해하며 침대에 주저앉는데 정말 기운이 완전 쭉 빠졌다. 한편으로 몹시도 씁쓸해졌다. 이가 빠져버린 고딕 덱을 보는데 정말 한숨이 푹푹 빠졌다. 카드도 부족한 채로 점 보고 있었으니 그동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가 싶었다. 그날 화가 무지 나서 혼자 꾀꾀거리다가 정말 지쳐서 나가떨어졌다. 이렇게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오나전멍한 채로 거의 반실성 상태로 회사, 집 했다. 물론 그년 생각도 났지만 가위 눌리려면 눌러라 하고 포기해버리니까. 정말 한 번도 가위 눌림 없이 후딱 그 주가 가버리더라. 그리고 다시 토요일 정말 그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날은 오전 근무만 하고 일찍 퇴근했다. 우리 회사는 격주로 토요일 오전 근무한다. 집에서 일주일치 밀린 양말 팬티 세탁하고 방 대청소하고 라면 한 그릇 먹고 영어 때리고 빈둥거리면서 오후를 보내고 있는데 4시쯤 되었나 누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시죠? 총각, 나 미영이 엄마야. 오늘 미영이의 엄마 개모임하는 날인데 그게 1박 2일로 놀러 간다는 거다. 근데 친정어머니는 일 때문에 애 보러 못 오셔서 미영이 혼자 집에 남겨놓으려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했다고 하신다. 저 총각 잠시 이야기해도 될까? 미영이 아주머니 말이 완전 충격이었다. 그니까 미영이 제일 처음 경기 일으키던 날. 그날 이후로 애가 저녁마다 혼자 자기 싫다고 무섭다고 같이 자자고 하더란다. 제일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이면 뭐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기필코 잠을 같이 자자고 하더란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야단치고 일부러 혼자 자게 내버려 뒀는데 새벽에 애가 또 경기 비슷하게 들려서 난리 치더란다. 애가 얼마나 울어대는지. 그래서 달래고 달래서 물어봤더니 애가 자고 있는데 애 방에 누가 와서는 애 말로는 누가 자기를 흔들어 깨우더란다. 그래서 엄마인 줄 알고 눈을 떴더니 천정에 웬 눈이 빨간 아저씨가 매달려 있었다는 거다. 그거 보고 난리 나서 경기한 거란다. 제일 처음에는 무슨 4차원 세계 이야기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애가 워낙 무서워하고 경기까지 해야 되는 걸 보니까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 하더라. 그리고 내 방에 불경이랑 십자가랑 부적이랑 이런저런 것들 보고 뭔가 느끼는 것이 있으셔서 나한테 지금 묻는 거란다. 그년이 분명했다. 확신이 들었다. 빨간 눈 하며 근데 웬 아저씨인가 싶었다. 내가 가위 눌리면서 얼굴 본 기억이 있긴 한데 비록 3군데 밖에 기억이 없지만 분명 남녀 구분은 충분히 할 정도였다. 분명 여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애가 순간 놀라서 그냥 아저씨라고 표현했나 했다. 나야 이야기하고 싶은데 솔직히 미친놈 취급당할까봐 말 못 꺼냈다. 이건 다 어릴 때부터 늘 집 안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는다라고만 했다. 지금 다른 친구분들은 다 강원도에 가 있는데 미영이 때문에 못 가고 있다고. 마지막 팀이 지금 출발하는데 안 가면 안 된다고 주차장에서 진치고 있단다. 아니 그럼 미영이 데리고 가시죠. 라고 내가 말하자. 이번 모임이 애 데리고 갈 분위기가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보고 오늘 내일 애 좀 봐달란다.
약속도 없고 달리 할 일도 없던 터라 흔쾌히 애 봐주겠다고 약속했다. 미영이 아주머니 얼굴이 화색이 싹 돌면서 나를 잡아 끌다시피 해서 데리고 간다. 미영아 옆집 삼촌이 있어 주겠단다 됐지. 거실에 보니 미영이 혼자 앉아서 TV 보더라. 어머니 말에 내 쪽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아직 저녁 전이죠. 여기 냉장고에 고기 있어요. 이게 얼마 만에 마블링이 환상적인 고기인 건지 애 보는 귀찮음은 다 있고 기분이 좋아지더라. 미영이 어머님은 꼬리 달린 여우가 간 보고 달려들듯이 전화 몇 번 때리더만 후다닥 내려가신다. 대충 애 못 때리고 아줌씨들끼리 놀러가는 거 하며 돌식 모임이라나 뭐라나. 사실 낯선 총각한테 10살짜리 딸내미하고 집까지 후딱 떠맡기고 놀러간다고 하시지만 여기 살면서 얼굴 트고 지낸 지가 2년이다. 인사도 자주 나누고 내 생활이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고 장 보러 가다가 자주 마주쳐서 같이 장도 보는 사이다. 그래서 믿고 부탁하고 가신 거다. 미영이 어머니 내려가시고 나는 대충 휴대폰이랑 타로카드랑 챙기고 문 걸어 잠그고 미영이네로 갔다. 나는 타로카드를 내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어딜 가나 늘 가지고 다녔다. 역시 여인네들 둘이 사는 곳이라 냄새부터 다르다. 완전 썩은 골방내 나는 내 방이랑 천지 차이다. 토요일이라 오후 프로그램 재미있는 거 많이 한다. 그래서 미영이랑 놀면서 TV도 같이 보고 슬슬 저녁 때쯤 맞춰서 같이 고기 구워 먹으려고 준비했다. 내 머리에는 온통 그 마블링 철철 흐르는 고기뿐이었다. 일단 아까 먹은 라면을 최대한 빨리 소화시켜야겠다는 생각에 미영이랑 장난치며 뒹굴거리며 베개 싸움까지 해댔다. 최대한 체력을 소비시켜서 배를 쫄쫄 굶겨서 먹어야 진정한 고기 맛을 느낄 수 있는 거다. 미영이는 TV 보면서도 방다닥 구르며 좋아 죽는다. 미영이랑 실컷 놀다 보니 배에서 드디어 신어온다. 이런 멋진 고기가 있는데 당연히 소주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다. 미영이 데리고 마트에 간다. 소주랑 미영이가 먹고 싶은 과자 사들고 온다. 미영이네는 휴대용 가스렌지가 없다. 이런 고기는 거실에다 신문지 깔고 휴대용 가스렌지로 구워줘야 제맛 아닌가. 잠시 내 방에 와서 가스렌지 들고 왔다. 역시 미영이는 거실에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나 보다. 내가 거실에 신문지 깔고 준비하니까 녀석 아주 좋아 죽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둘이 고기 구워 먹었다. 솔직히 요런 딸내미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 녀석 고기 구워주니까 호호거리면서 먹는데 아주 귀엽다. 소고기라 바짝 익힐 필요도 없다. 살짝살짝 익었을 때 그때가 최고의 맛을 내는 시점이다. 아버지와 딸이 거실에서 고기 구워 먹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든다. 간간히 곁들이는 소주의 탁소는 이 맛 여기가 무릉도원이어 한다. 물론 몇 시간 후에 지옥으로 변할 테지만 말이다. 철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 영희를 만났다. 영희는 새로 산 자전거에 기분이 좋아 보였다. 둘이서 배부르게 저녁을 먹고 나니 기분이 좋았다. 둘이서 룰루랄라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아 식후 노고남을 달랬다. 미영이네 가족사는 잘 모르지만 녀석은 좀 정에 굶주려 있는지 아니면 원래 개구쟁이 기질이 있는지 사람을 잠시도 안 놔두고 괴롭혔다. 여하튼 내일은 일요일이라 할 일도 없고 귀여운 애가 같이 놀아주니 기분도 좋았다. 나는 손가방과 휴대폰, 제 방 열쇠를 현관 입구간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미영이네 집 구조는 제 방과 달라서 평소부터 다르다. 내가 원룸이라면 여기는 투룸 정도라고 봐야 한다. 여자 둘이 살다 보니 집도 예쁘게 꾸며놓고 살고 있었다. 미영이 TV 볼 때 이리저리 집 구경을 하다 보니 미영이 일기 써야 한다고 자기 방으로 가는 것이었다. 살짝 들여다보니 뭐 애들 방이야 볼 거 싶겠냐만. 동화책이랑 위인전 몇 권, 프레파스랑 색연필도 여기저기 뒹굴고 정리정돈과는 담 쌓고 사는 녀석인 것 같았다. 내가 대충 발에 걸리는 것을 정리해주고 있었다. 나는 정말 깔끔한 성격이라서 이렇게 너저분한 걸 보면 못 참는다. 미영은 책상에 앉아서 일기를 쓰고 있었다. 일기는 엄마와 약속이라서 하루도 빠짐없이 쓴다고 했다. 대충 방 정리를 해주고 일어설 때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책상 위를 보았는데 어디서 눈에 익은 무언가가 보였다. 후다닥 달려가서 손에 들고 보니 삼촌, 그거 천사 이쁘지? 내가 주웠다. 잃어버린 카드 펜타클 6번이었다. 천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인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왜 여기에 있었지? 솔직히 잃어버린 카드를 찾게 되어 속으로 무지 환호성을 질렀지만 녀석에게 잘 설명해야 했다.
녀석이 일기 쓰는 걸 끝내고 거실로 나와서 물어보았다. 이거 삼촌이 잃어버린 거라고 설명하면서 녀석에게 나머지 다른 카드를 보여주었다. 미영아 봐라. 원래 이 카드가 여기 있는 카드랑 같은 건데 삼촌이 딱 한 장 잃어버렸다. 근데 그 잃어버린 카드를 미영이가 가지고 있었네. 슬쩍의 안색을 살펴보니 별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 그럼 삼촌이 이러는 것이었다. 일주일 동안 이 카드 때문에 가슴앓이 한 거 생각하니 우라가 치밀었다. 근데 미영아, 이 카드 어디서 주웠니? 응, 복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니 미영이가 주운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대충 감을 잡아보니 내가 타로카드 처음 받은 날이었다. 그때 부산분 2명한테 타로 받고 회장이랑 커피 한잔하고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 안에서 내가 기쁨에 감격해서 한 번 보고는 택시 조명이 어두워서 다시 넣어놓았고 택시가 오피스텔 앞에 도착하자 돈 치르고 바로 엘리베이터에 탔고 그리고 제 방까지 이동하는 그 순간에 한 장이 흘렀다는 이야기였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것이 언제 흘렀는지 모르겠다. 물론 내가 계속 타로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듯한데 녀석의 말로는 자기가 아프기 훨씬 전에 주었다고 했다. 그것도 아침에 나왔다가 집 앞 복도에 떨어져 있었다고 했다. 카드 자체가 코팅이 되어 있어 빳빳하고 카드 그림에 천사가 그려져 있어 예뻐서 주워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미영아, 혹시 아주 무서운 사람 본 적 있니? 이 집에서 말이야. 그러니 애가 화들짝 놀라면서 막 굴먹굴먹하는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삼촌이 말이야 그럼 무서운 사람 확 잡는 거 잘하거든. 삼촌, 그럼 귀신도 잡아 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놈 봐라, 귀신을 다 안해했다. 귀신 본 적 있어? 삼촌이 귀신 때려잡는 거 잘하는데. 이놈이 정말 믿는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유도신문을 계속해보니 처음 경기 들린 날은 기억 못하고 두 번째는 자다가 누가 흔들어 깨워서 눈을 떴는데 천정의 시커먼 아저씨가 빨간 눈을 하고 자기를 쳐다보더란다. 너무 무서워서 막 울었다고 한다. 미영이 방은 집 구조상 밖에 빛이 많이 들어오고 잠잘 때 스탠드 등을 켜고 잔다고 하니 충분히 사물 식별이 가능한 터였다. 그런데 그걸 지금은 이리도 태연하게 말하는 걸 보면 아이라서 역시 순진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 눈이냐고 물어봤더니 양쪽 눈 다 빨갛다고 했다. 그때 미영이 눈은 거의 다 나은 상태였고 그때의 잔재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나은 상태였다. 한쪽 눈이 아니구나. 아니야, 양쪽 눈 다 빨갛던데. 미영이가 자꾸 무서워하길래 더 물어볼 수 없어서 그냥 재미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나는 소주를 제법 마셔서 입에서 술 냄새 난다고 했다. 계속 신경 쓰이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미영이 방 쪽이다. 왜 미영이 방에 그것이 나타났을까? 내가 본 것은 여기 같은데 미영은 한사코 남자라고 했다. 그럼 원래 이 근처 아니 이 오피스텔에 머무는 지방령들인가 해봐도. 그럼 내가 있는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지금 왜 이리 설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보통 지방령은 죽은 자리를 뜨지 않으니 지방령은 아니고 부유령은 이리 장난칠 영이 아니고 추정령도 마찬가지로 몇 번 괴롭히다가 말았을 거고 더욱이 제 방에 도배된 영적인 물건들을 못 견딘다. 테마부적이랑 천수경 듣기만 해도 치를 떨며 도망갈 녀석들인데 이건 원할령이 아니고서는 왜 저랑 미영이를 괴롭힐까 했다. 물론 여기 사는 다른 오피스텔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니까 일단 의문은 계속 나지만 잊기로 했다. 무엇보다 잊어버렸던 타로 카드를 찾았으니 기뻤고 맛있는 고기를 양껏 먹으니 더 바랄 게 없었다. 요즘 근 일주일 이상 조용했었고 말이다. 금방 잊어버리고 둘이 신나게 웃고 떠들다가 미영이 하품을 하며 졸려 보였다. 미영아, 잠 오면 내 방에 가서 잘래? 하니까 한사코 저하고 같이 잔다고 했다. 아예 자기 방에서 베개를 들고 나왔다. 그렇다고 미영이 아주머니 방에 들어가 잘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거실에 이불 펴놓고 미영이랑 같이 자기로 했다. 거실에서 잔다고 하니 녀석은 또 신나했다. 거실에서 신나하는 미영이를 보니 미영이가 좀 전에 굶주린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여하튼 나도 순수한 동심의 연령 상태로 들어가서 선생님 이쁘냐? 결혼하셨냐 등등 재미있는 말장난치고 놀다가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미영이가 쪼르르 달려가더니 전화 받았다. 어머니였다. 삼촌이랑 잘 놀고 있느냐고 미영이는 한창 떠들며 이야기하더니 다시 돌아와 눕는다. 이불도 깔렸겠다. 애가 실실 눈을 껌벅껌벅이더니 바로 잠이 들었다.
거실 조명을 끄고 나는 TV 소리를 살짝 낮추고 팔베개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시간이 몇 시인지 기억은 가물한데 대충 아직 12시 전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슬쩍 보니 애는 정말 곤하게 잘 자고 있었다. 그거 보니 나도 실실 졸음이 밀려와서 TV 끄고 쓱 잠이 들어버렸다. 잠결의 소리가 들렸다. 뭐야 하면서 정신을 집중해 보니 바이올린. 가만히 들어보니 바이올린 소리다. 들릴 듯 말 듯 했다만 조용히 집안 구석구석 울리고 있었다. 소리의 출처를 따라서 고개를 들었는데 어깨 그러니까 귀 뒤로 뭔가 싸늘한 게 오싹해지는 것이다. 물론 지금 늦가을이라 제법 쌀쌀하다만 피부로 느끼는 그 추위가 아니라 힘이 오싹 싸늘한 느낌이 내 등줄기를 타고 쭉 올라왔다. 그때 멍은 거의 다 가라앉았지만 내 어깨 결림이 좀 심한 상태였는데 어깨 부분이 뻐근하게 뭉쳐지는 것이 느낌이 굉장히 더러웠다. 거실은 좀 어두운 편이라 TV 켜려고 손을 뻗어 리모컨을 더듬더듬 거렸는데 손에 안 집히는 것이었다. 거실에 불 켜려고 하다가 애가 깰까봐 살살 소리 나는 쪽으로 기어가 보니 미영이 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클래식이었다. 바이올린 소리랑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서 완전히 클래식이었다. 매우 익숙한 음악이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의 음악이 미뉴에트 현악 이중주중 마장주였다. 정말 밝고 경쾌한 클래식인데 그때는 밝고 경쾌한 음악이 아니었다. 오싹오싹한 한기까지 느껴졌다. 애가 깰까봐 불 또한 켠 상태에서 손을 더듬거려 미영이 어머님 방문 손잡이를 살짝 돌려서 열어보니 그 소리가 확실히 더 또렷하게 들렸다. 처음 온 방이라 스위치가 어디쯤 붙었는지 감이 안 잡혀서 그냥 어두운 방을 주시하고 있는데 저쪽 그러니까 안쪽에서 빨간 불빛이 아주 조그만 불빛이 커졌다. 작아졌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정체를 알아내려고 최대한 집중했다. 솔직히 졸랐다. 오디오 이퀄라이저였다. 그리고 그 클래식 소리도 그 오디오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다. 잠시 눈이 어둠에 완전히 적응되자 사물식별도 가능해서 애 깰까봐 소리 죽여서 움직였다. 역시 오디오에서 나오는 소리 맞았다. 처음 만져보는 오디오라 스위치 찾기가 좀 어려워서 이놈이 갑자기 돌아가고 지랄이야 하면서 대충 파워 스위치를 찾아서 눌렀다. 뚝 하고 꺼졌다. 보니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소형 오디오였다. 전화기 파란 충전 불빛도 보이고 아마 아주머니께서 클래식을 좋아하셨나 보다. 밤마다 듣고 주무시는 것 같았다. 나는 천수경이나 주기도문인데 이분은 클래식이었다. 여하튼 다시 방문 쪽으로 걸어 나와서 문을 잠그려고 했는데 순간 엎어질 뻔했다. 오디오가 또 켜진 것이다. 완전 팔뚝에 소름이 쫙쫙 올라왔다. 파워 버튼을 잘못 눌렀나 해서 대충 보다가 탁자 밑으로 손을 넣어서 전원 코드 따라가 보니 콘센트가 만져졌다. 그래서 뽑아버렸다. 순간적으로 내 귀를 의심했다. 완전 닭살 소름이 나를 강타했다. 여자 흐느끼는 소리. 그게 거실 쪽에서 들려왔다. 나 정말 똑똑히 들었다. 여자가 매우 서럽게 흐느끼는 소리 말이다. 물론 연차적으로 난 것은 아니고 단발마의 짧은 흐느낌이었지만 아직도 귀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화들짝 미영이가 생각났다. 미영이가 그랬나? 이건 분명 잠꼬대 소리가 아니다. 느낌이 너무도 굉장히 처절했다. 그냥 잠꼬대로 나오는 소리가 절대 아니었다. 진짜 바들바들 떨렸지만 거의 기다시피 해서 방을 빠져나왔다. 솔직히 나 혼자면 모르겠는데 미영이 생각하니 몸이 움직여졌다. 흐느끼는 소리를 미영이가 냈을까? 나는 불이 나게 미영이 근처로 와서 보니 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숨도 고르게 색색거리며 자고 있었다. 그런데 그 요상한 소리는 뭐였지? 잠은 벌써 확 깬 상태라서 TV나 봐야겠다라고 리모컨을 찾는데 분명 아까 미영이가 먼저 잠들고 내가 졸음이 와서 바로 TV 끄고 잤으면 이 근처 어디 리모컨이 있을 텐데 하고 더듬어 봤는데 보이지 않는다. 뭐야 완전 사람 죽이려고 든다. 보니 미영이 방 방문이 덜커덩거리고 있었다. 아까 미영이 방에 있었을 때 창문이 열렸었나? 아까 미영이 방에서 베개 가지고 나올 때 문을 제대로 안 잠갔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그럼 아까 TV 보고 놀 때는 조용하더만 왜 지금 와서 덜커덩거리고 난리인가 싶었다. 진짜 환장하겠다. 방문 닫기로 했다. 잽싸게 가서 방문 손잡이 잡는데 요기숙하고 열리는 것이다. 발가락을 탁 부딪혔다. 발가락을 보며 낑낑대며 고개를 숙이는데 방 안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역시 창문이 열려 있는 거 확실히 보인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영이의 방은 상당히 밝다. 밖에 불빛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대충 침대를 지나서 창문을 닫으려고 양손을 뻗었는데 창문 바깥쪽에서 웬 사람 대가리가 불쑥 솟아오른 것이다. 좀만 더 강도 있었으면 나 바로 졸도했을 것이다. 다행히 졸도 바로 직전에서 멈췄다. 1초 정도 나랑 눈이 마주친 것 같다. 양쪽 눈 다 시뻘건 새끼다. 여기 밝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 보인다. 대가리에 머리털이 하나도 없다. 완전 대머리같이 생긴 놈인데 눈 빼고 완전 시커멓다. 정말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 찍고서야 겨우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왜 사람이 너무 놀라 기겁해서 자빠지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바로 못 일어난다. 지금 창문 밖은 오피스텔 3층 허공이다. 내가 뒤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내 입을 막았는데 이 새끼가 위로 쭉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창문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겠다. 순간적으로 위로 지나갔는데 만약에 로프에 매달린 도둑이라면 나한테 들켰다면 손발을 허우적대며 도망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새끼는 자연스럽게 위로 쭉 올라갔다. 내 비명 소리에 미영이가 깬 것 같다. 갑자기 삼촌 찾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서야 내가 정신이 퍼뜩 들어서 미영이 방 쾅 닫고 거실로 갔더니 미영이가 일어나 두리번거리면서 나를 보았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애가 그냥 뒤로 벌러덩 넘어가 버렸다. 비명 딱 지르고 뒤로 졸도했다. 내가 거의 몸을 날리다시피 뛰어가서 일단 거실 조명부터 켰다. 애 보니 완전 같다. 볼일 때리고 냉장고에 뛰어가서 얼음물을 얼굴에 뿌려도 꼼짝하지 않는다. 갑자기 나도 무서웠다. 심장은 뛰지, 애는 기절했지, 식은땀이 거의 물처럼 쏟아졌다. 조금 있다가 애가 깨어났는데 완전 나를 보더니 경기하듯 부들부들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내가 끌어안고 달래고 얼래고 정말 거의 한 30분을 애 달래느라 죽을 똥살똥했다. 내가 노래 부르자 종입에 비행기 등등 재미있는 노래를 불렀다. 무서울 때는 노래가 최고지요. 애가 겨우 나를 보더니 제 어깨 위에 웬 여자가 목마타고 있더란다. 내가 방에서 뛰쳐나오는데 제 어깨 위에 왜 여자가 매달려 있더란다. 그거 보고 바로 기절한 거라고 했다. 정말 화가 났다. 지금 거실이 환하게 밝기 때문에 애가 좀 안정이 된 것 같았지만 나를 보더니 거의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 순간 나도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정말 나 혼자였다면 나는 못 버텼을 것이다. 그나마 미영이 때문에 약간 호승심이 좀 생겼나 보다. 어린 이놈을 보호해야겠다고 말이다. 그래서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꾀를 냈다. 내가 미영이 잠잘 때 미영이 방에 있는 나쁜 귀신 잡으러 갔는데 그놈하고 한참 싸우는데 미영이가 깨서 나왔다. 그리고 미영이가 본 것은 삼촌 친구 귀신인데 삼촌이랑 같이 싸우다가 나왔다라고 공갈쳤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에게 먹힐까 했는데 미영이가 다행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아, 삼촌하고 같이 있는 귀신은 삼촌 친구니까 안 무서워해도 돼.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삼촌, 내 방에 있는 귀신 잡았어요. 이놈 완전 믿는 분위기다. 응, 삼촌이 다 때려잡았다. 일단 놀라서 기절한 애를 진정시키는 게 중요한 터라 일단 나도 모르게 4차원 공갈 때렸더니만 이놈이 완전 믿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었다. 미영이 방에서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냥 애가 놀라서 제 품에 파고들더니 오돌오돌 떨고 난리도 아니었다. 지금 거실에 불이 다 켜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저놈을 쫓아내야 한다 했는데 앞불싸 여긴 내 방이 아니었다. 염주도 십자가도 뭐하나 진짜 제 손목에 차고 있던 염주까지도 벗어놓고 온 상태였다. 진짜 무방비 상태였다. 미영은 거의 내 품을 부여잡고 어들어들 떨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명이 밝은 상태였으니 조금 무서움이 가시는 것 같았다. 내 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텐데. 그래서 미영을 데리고 차라리 내 방으로 가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현관 입구에서 오른쪽에 탁자가 있고 탁자 위에 열쇠랑 지갑이랑 내 휴대폰이 있었다. 바로 왼쪽이 미영이 방이다. 뭔가 굴러가는 소리가 또 났다. 나는 미영이 머리를 가슴에 끌어당겨서 안고는 소리가 안 들리게 귀를 막았다. 솔직히 그때는 정신이 바짝 든 상태라서 미영이 방문 열고 확인해 보고 싶었다. 미영이 말로는 그 새끼가 내 어깨에 매달려 나왔다면 내가 거실 불 올리는 순간에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간 듯했다. 그런데 솔직히 아까 창문에 붙어 있던 새끼가 기억난다. 분명 남자 맞다. 그리고 미영이 말대로 두 눈이 다 빨간 새끼다.
내가 첫날 가위 눌렸을 때 그년이 아닌 것은 확실했다. 미영아, 아까 삼촌 어깨 위에 있는 거 봤지? 남자야 여자야? 여자. 녀석이 그렇게 말하자 내가 뒤로 넘어갈 뻔했다. 두 명인 것이다. 애초부터 미영이의 방에 출몰하는 건 남자 귀였고 제 방에서 제 귀 눌림하고 장난친 것이 여기였다. 둘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눈이 빨간 거로 봐서 어떤 관계가 있는 귀들 같았다. 그럼 저 방에 있는 귀는 남귀라 치고 여기는 어디에? 나 숨을 못 쉬겠다. 어깨가 무거워서 주저앉고 싶을 만큼 공포가 피부로 와닿았다. 지금이야 환하게 밝아서 좀 안정이 됐지만 제 어깨 잡고 딸려 나온 여기는 어디에 갔나? 미영이 어머니 방에 갔나? 밝아서 거실에는 못 나오는 것 같았다. 일단 제 방으로 도망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았다. 미영아, 삼촌 방에 가자. 삼촌 방이 훨씬 안전하다. 거의 애는 눈도 못 뜨는 상태였다. 미영이 방에서 계속 뭔가 소리 난다. 지금 지체했다간 큰일 날 것 같았다. 미영을 안고 그대로 뛰었다.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 엄청 무겁다. 미영이가 또래에 비해 몸집이 좀 작다. 일단 휴대폰이고 타로카드는 챙길 사이도 없이 열쇠만 들고 튀었다. 일단 문 밖으로 나와서 문 닫고 바로 내 방으로 튀었다. 주기도문 CD 돌리고 방문 입구에 소금부터 길게 가로로 완전 부어버렸다. 화장실, 즉 미영이 방과 마주보는 벽에도 소금을 뿌렸다. 얼마나 뿌려댔기에 그 큰 염전 소금이 반 정도 다 달아났다. 주기도문 크게 틀고 TV 틀고 108염주 미영이 목에 걸어주고 나는 십자가 목에 걸고 책꽂이에 반야심경 뽑아서 미영이 보고 들고 있으라고 했다. 주기도문 소리랑 TV 소리랑 섞여서 무지 시끄럽다. 한동안 미영이랑 나랑 둘이 서로 쳐다보면서 있었는데 내가 슬쩍 웃었다. 우리 둘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미영이가 자꾸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길래 많이 무서워서 그러나 보다 했다. 좀 분위기가 가라앉자 뭔가 축축한 기분이 들어서 보니 내 오른팔 체육복 소매가 다 젖어 있었다. 뭔가 하고 냄새를 맡아보니 화장실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아예 도리질하면서 절대 안 가려 한다. 그렇다고 내가 같이 들어갈 수도 없고 애 표정 보니 나 사라지면 거의 기절할 듯한 분위기다. 애가 오줌 쌌는데 옷 갈아입히지도 못하고 혼자 화장실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제서야 시계를 봤다. 아니 책상 위에 자명종이 우연히 눈에 들어왔다. 그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새벽 3시 20분이었다. 내 침대 위에 앉아서 이불 딱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애가 솔직히 너무 놀란 것 같아서 너무 안쓰럽고 미안했다. 성인인 나도 거의 기절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때부터 내가 슬슬 화가 치밀어 오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에 애써 미영이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해보고 해도 애가 그냥 침대 위에서 꼼짝을 안 하려고 했다. 오줌 때문에 내 침대까지 점점 축축해지는데 얘는 화장실 갈 생각은 안 하고 강제로 씻길 수도 없고 애라 모르겠다 했다. 내가 살짝 움직여도 그냥 두 눈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미치겠더군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잠이 오겠는가? 지금 애가 공포를 못 벗어났는데 이 공포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다. 10살짜리 상대로 정말 갖은 거짓말을 총동원했다. 어쩔 수 없었다. 삼촌은 귀신 잡는 사람이다부터 무서워할 게 못 된다. 삼촌이 다 때려잡는다. 친구 귀신, 아이 귀신, 할머니 귀신도 다 있다고 설명하고 삼촌이 있는 이상 귀신 못 덤빈다고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총동원해서 애를 설득시켰다. 다행히 내 방에 있는 부적이나 염주 등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일단 내 방 쪽으로는 쉽게 못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았다. 소금도 뿌려두었으니 이대로 날만 새면 일단 안심이 될 것 같았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날은 날이 밝을 때까지 내 방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 잠시 둘 다 언뜻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미영이는 내 팔을 잡고 자고 있었다. 시계 보니 7시였다. 에라 하면서 나도 잠이 들었는데 누가 흔들길래 부스스 눈을 떴더니 녀석이 나를 깨우고 있는 것이다. 대충 눈을 보니 나 쉬어서서 옷 갈아입어야 해요. 이 표정이다. 일단 애를 복도에 세워두고 삼촌이 신호하면 삼촌 방으로 뛰어들어가라 해놓고 일단 미영이네 문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널린 이불이 어지럽게 있었다. 그런데 내 타로카드가 현관 입구에 완전 쫙 흩어져 있었다. 어제 급하게 열쇠 집어드는 타색 카드가 쏟아졌나 했다. 그리고 바로 미영이 방문 열고 진입했다.
방바닥에 질그릇 그러니까 미영이가 미술 시간에 만든 듯한 큰 찰흙 항아리가 엎어져 있었다. 창문에서는 찬바람이 쏴하고 불어들고 있었다. 어제 이 항아리 소리였나 창문에서는 제법 강한 바람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녀석이 불러댔다. 들어오라고 했다. 그 전에 내가 확실하게 교육시켜 두었다. 낮에는 절대로 귀신이 나올 수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했다. 미영이가 일단 지 장롱에서 속옷 꺼내서 화장실 가는데 무서워서 화장실 문을 못 닫고 있었다. 미영이는 나보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해서 미영이가 보이게끔 나는 화장실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한쪽 발만 화장실 입구에 걸쳐 놓고 있었다. 삼촌, 멀리 가면 안 돼. 삼촌, 거기 있어. 그래, 이 녀석아, 바로 옆에 있다. 애가 씻고 나오자 나는 거실에 이불 개고 정리하고 타로 챙기고 청소 싹 해놓고 있으니까 전화가 오네요. 미영이가 쪼르르 달려갔다. 아까 엄마한테는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엄지 찍고 약속까지 해놓았다. 내가 입에 검지를 대고 쉬다는 표정을 지으니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이야기하더니 나를 바꿔준다. 오늘 오후 4시쯤 돌아가려고 했는데 좀 늦어져서 10시나 되어야 도착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때까지 미영이 좀 부탁한다고 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닌데 말이다.